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성훈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원장님,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밥도 챙겨 먹는데 기운이 안 나고 뭘 해도 피곤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식사는 하는데 반찬이 늘 똑같거나 영양 구성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 아니면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막힌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게으른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고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만들고 떨어진 면역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매일 사 먹을 필요도, 힘든 운동을 억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반찬들을 식탁에 올리기만 해도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게 일어나고 화장실 가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바뀌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 시큰거리고 감기나 잔병 치레에 덜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길어야 한 달, 빠르면 일주일 안에도 몸이 스스로 알려줄 것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식탁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확실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68세 김상자 어르신은 매일 먹던 반찬을 2가지 바꾼 것뿐인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오후에 졸음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아도 반찬 하나가 몸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신 거죠.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이제는 반찬 하나라도 제대로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식탁이 오늘부터 보약으로 바뀌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반찬은 연근조림입니다. 연근은 연꽃의 뿌리 부분으로 예로부터 기운을 보하고 피를 맑게 하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혈액순환 개선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연근 속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 칼륨이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식이섬유는 장 속 노폐물을 씻어내며 칼륨은 과다한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연근의 끈적한 점액 성분은 뮤신이라는 물질로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그래서 속이 자주 더부룩한 분, 변비가 있는 분, 혈압이 높은 분에게 모두 좋은 반찬입니다. 조리 팁도 간단합니다. 첫째, 연근은 껍질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껍질 아래에 영양소가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른 연근은 바로 식초물에 담가야 색이 변하지 않고 아삭함이 유지됩니다. 셋째, 조림 양념은 간장, 물엿, 마늘, 참기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너무 짜거나 달지 않게 은은한 맛이 살아야 오래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70세 윤성호 어르신은 평소 혈압이 높고 손발이 자주 저렸습니다. 약은 꾸준히 복용했지만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죠. 식단에 연근조림을 추가하고 한 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보다 머리가 맑아지고 손발 저림이 훨씬 줄었어요. 반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 장 보실 때 연근을 꼭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한번 만들어두면 냉장고에서 며칠은 거뜬히 먹을 수 있고 그 한 젓가락이 혈관을 맑게 하고 하루를 가볍게 만들어 줄 겁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반찬은 검은 콩자반입니다. 검은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하고 특히 시니어에게 필요한 식물성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검은 콩 속 안토시아닌은 혈관 속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한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 뼈를 튼튼하게 하고 빈혈을 예방해 줍니다. 콩자반을 매일 반찬으로 먹으면 좋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단백질이 근육과 면역세포를 지켜주고 식이섬유가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안토시아닌이 세포 노화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조리 팁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콩은 반드시 8시간 이상 불려야 속까지 골고루 익습니다. 둘째, 간장과 물, 설탕을 2대 2대 1 비율로 섞어 약한 불에서 천천히 조리하세요.
셋째, 완전히 식힌 뒤 참기름과 통깨를 넣으면 윤기가 돌고 고소한 맛이 배가 됩니다. 75세 한정자 어르신은 평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 근육량이 줄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제가 콩자반을 식단에 추가해 보시라고 권한 지 2달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보다 덜 피곤하고 계단 오를 때 무릎이 덜 아파요. 이젠 냉장고에 콩자반 없으면 불안해요. 검은 콩자반은 오래 보관이 가능해 한 번 만들어 두면 매일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반찬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시니어라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꼭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반찬은 시금치나물입니다. 시금치는 흔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칼슘, 철분, 비타민 O와 C는 시니어 건강의 핵심 영양소입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철분은 혈액 속 산소 운반을 돕습니다. 비타민 O는 눈 건강을 지키고 비타민 C는 면역력을 높여 감기와 각종 염증으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또한 시금치의 풍부한 루테인은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조리 팁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시금치는 끓는 물에 30초 정도만 데친 뒤 찬물에 헹궈 색과 아삭함을 살립니다. 둘째, 물기를 꼭 짠 뒤 마늘, 참기름, 소금으로 간단히 무칩니다. 셋째, 깨소금을 살짝 뿌려 고소함을 더해주세요. 69세 최은자 어르신은 평소 손톱이 잘 부러지고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게 고민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철분과 비타민 O가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시금치나물을 주 3에서 4회 섭취하도록 권해드린 지 한 달 후 손톱이 단단해지고 머리카락 빠지는 게 줄었어요. 눈도 덜 피로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시금치는 가격 부담이 적고 조리 시간이 짧아 매일 식탁에 올리기 좋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뼈, 혈액, 눈을 동시에 지키는 3중 효과를 주는 대표적인 나물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반찬은 표고버섯볶음입니다. 표고버섯은 향과 식감이 좋아 밥 반찬으로 훌륭할 뿐 아니라 면역력과 혈액 건강에 탁월한 식재료입니다.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표고버섯 속 에리타데닌은 혈관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표고버섯은 말린 상태로 보관하면 비타민 D 함량이 높아집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합니다. 조리 팁은 이렇습니다. 첫째, 말린 표고버섯을 미지근한 물에 2시간 이상 불려야 육즙과 향이 잘 살아납니다. 둘째, 기름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간장 다진 마늘 참기름으로 간단히 볶아야 담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불리면서 나온 표고 우린 물은 국물 요리에 넣으면 향과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74세 정태호 어르신은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자주 걸리고 피로가 오래 갔습니다. 표고버섯볶음을 주 3회 이상 섭취하도록 권한 뒤 2달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환절기마다 목이 칼칼했는데 이번엔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몸이 한결 가볍네요. 표고버섯볶음은 손쉽게 만들 수 있고 냉장 보관이 가능해 며칠간 먹을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만 먹어도 면역력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똑똑한 반찬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반찬은 다시마채 무침입니다. 다시마는 바다에서 온 미네랄 덩어리로 특히 시니어 건강에 필요한 요오드,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주재료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몸에 활력을 줍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 경련을 예방합니다. 또한 다시마에 들어있는 알긴산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조리 팁은 간단합니다. 첫째, 마른 다시마채를 찬물에 10분 정도 불린 후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비린 맛을 없애줍니다.
둘째, 양념은 간장식 초설탕을 2대2대1 비율로 섞고 다진 마늘과 깨소금을 넣어 새콤달콤하게 무칩니다. 셋째, 너무 오래 무치면 물이 생겨 맛이 떨어지니 먹기 직전에 양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66세 이명희 어르신은 평소 몸이 자주 붓고 오후만 되면 피곤함이 몰려온다고 하셨습니다. 다시마채 무침을 일주일에 3번씩 식탁에 올린 뒤 한 달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붓기가 확실히 줄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진 걸 느껴요. 다시마채 무침은 재료비 부담이 적고 조리 시간이 짧아 언제든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입맛이 떨어질 때 시원하고 상큼하게 무쳐 먹으면 반찬이 술술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반찬은 부추김치입니다. 부추는 예로부터 기양초라고 불릴 만큼 기운을 푹 돋우고 혈액순환을 돕는 채소로 유명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필요한 비타민 O와 C, 칼슘, 철분, 알리신이 풍부합니다. 부추 속 알리신은 마늘에 들어있는 성분과 동일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면역력을 높여주죠. 철분은 빈혈 예방에, 칼슘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조리 팁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부추는 잎이 짧고 진한 초록빛을 띠는 것을 고릅니다. 둘째,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뒤 고춧가루, 멸치 액젓, 다진 마늘, 생강, 매실액을 넣어 조물조물 버무립니다. 셋째, 실온에서 하루 정도 살짝 익히면 감칠맛이 더해지고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이상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72세 김영호 어르신은 겨울만 되면 손발이 차서 외출하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부추김치를 주 3회 이상 섭취하도록 권한 뒤 2달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겨울인데도 손발이 덜 시려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부추김치는 김치 중에서도 담그기 간단하고 발효 기간이 짧아 바쁜 날에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속전속결 건강 반찬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7번째 반찬은 단호박 샐러드입니다. 단호박은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시니어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채소입니다. 특히 베타카로틴, 비타민 E, 식이섬유, 칼륨이 풍부해 항산화, 혈압 안정장, 건강에 두루 좋습니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는 활성산소를 줄여 세포 노화를 늦추고 피부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칼륨은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안정시키고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합니다. 조리 팁은 이렇습니다. 첫째, 단호박은 껍질째 깨끗이 씻어 찜기에 15분 정도 쪄서 부드럽게 익힙니다. 둘째, 으깬 단호박에 삶은 달걀, 다진 오이, 견과류를 넣고 요거트나 마요네즈로 버무립니다. 셋째, 설탕 대신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사용하면 단맛이 자연스럽고 건강합니다. 67세 박선희 어르신은 평소 군것질을 즐기다 보니 혈당이 불안정하고 간식으로 과자를 자주 드셨습니다. 단호박 샐러드를 간식과 아침 대용으로 바꾸고 한 달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콤해서 먹는 재미가 있는데 과자보다 속도 편하고 배도 오래가요. 혈당도 안정됐다고 하네요. 단호박 샐러드는 반찬으로도 간식이나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특히 단맛이 당기는 오후 시간에 먹으면 군것질을 줄이고 영양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메뉴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7가지 반찬 다 좋지만 이걸 어떻게 식탁에 골고루 올리지? 하고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권하는 일주일 식단 배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건 한 번에 다 올리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찬은 다양하게 하지만 한 끼에 2~3가지만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은 반찬을 한 번에 먹으면 소화가 부담스럽고 맛도 금방 질리기 때문입니다. 월목 혈관과 장 건강에 초점을 맞춥니다. 연근조림, 다시마채 무침, 시금치나물, 혈압 안정, 혈관 청소, 변비 예방 효과, 화금 면역력과 근육 유지에 집중합니다.
검은 콩자반 부추김치 표고버섯 볶음. 단백질 보충, 면역 강화, 혈액순환 개선, 수토 항산화와 피부뼈 건강을 챙깁니다. 단호박 샐러드 시금치나물 연근조림. 노화 방지, 피부 개선, 칼슘 보충. 일요일 가족 식탁에 맞춘 자유조합. 그날 먹고 싶은 반찬을 3가지 골라 배치하되 이번 주에 먹지 못한 반찬을 꼭 포함시키면 영양 균형이 맞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각 반찬을 2, 3회 반복하면 별도의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필수 영양소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이 식단을 4주만 지켜도 몸이 달라졌다는 걸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반찬이라도 금방 상하거나 맛이 변하면 꾸준히 먹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한 7가지 반찬을 오래 보관하고 끝까지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근조림. 완전히 식힌 뒤 유리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5일 정도 신선함이 유지됩니다. 간이 서서히 배기 때문에 만들 때 간을 약간 삼삼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2. 검은 콩자반. 냉장 보관 시 7일에서 10일은 거뜬합니다. 먹을 때마다 깨소금을 살짝 더 뿌려주면 처음 만든 듯한 고소함이 살아납니다. 3. 시금치나물. 데친 시금치는 수분이 많아 오래 두기 힘드니 2, 3일 내에 드세요. 미리 무치지 않고 데친 후 물기 제거해 소분 냉동했다가 먹기 직전에 무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표고버섯볶음. 냉장 보관 4일에서 5일 가능. 다시 데울 때는 참기름을 약간 둘러 향을 되살리면 맛이 살아납니다. 5. 다시마채 무침. 무친 후 하루가 지나면 물이 생기니 되도록 소량만 만들어 그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데쳐서 소분 냉동에 두면 필요할 때 해동해 양념만 버무려도 됩니다. 6. 부추김치. 숙성이 빠르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 섭취 권장.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면 맛이 오래 유지됩니다. 7. 단호박 샐러드. 냉장 보관 3일 이내 섭취. 샐러드에 들어가는 견과류와 요거트는 먹기 직전에 섞어야 눅눅해지지 않습니다. 반찬은 많이 만들어 오래 먹는 것보다 적당히 만들어 신선할 때 먹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신선함과 영양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득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7가지 반찬을 그냥 밥과 함께 먹어도 좋지만 조금만 응용하면 더 맛있고 다양한 건강식으로 변신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쁜 아침, 간단한 점심, 가벼운 저녁에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근조림 비빔밥. 밥 위에 연근조림, 시금치나물, 부추김치를 올리고 고추장참 기름을 살짝 넣어 비빕니다. 씹을수록 아삭함과 향이 어우러져 식사 만족도가 높습니다. 2. 검은 콩자반 주먹밥. 밥에 검은 콩자반과 김가루를 넣고 동그랗게 뭉칩니다. 아침 도시락이나 간식으로도 좋고 단백질 보충까지 가능합니다. 3. 표고버섯볶음 된장국. 표고버섯볶음을 된장국에 넣으면 깊은 향과 맛이 배어 한 끼 국물 요리가 완성됩니다. 불리면서 나온 표고, 우린 물을 국물에 사용하면 영양과 풍미가 배가 됩니다. 4. 다시마채 무침 냉채. 오이, 파프리카, 닭가슴살과 함께 무친 다시마채를 곁들이면 여름철 시원한 냉채가 됩니다. 상큼하면서도 미네랄이 풍부해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시켜줍니다. 5. 부추김치 달걀말이. 달걀물에 잘게 썬 부추김치를 넣고 부드럽게 부치면 짭조름하고 향긋한 팝도둑 달걀말이가 완성됩니다. 6. 단호박 샐러드 샌드위치. 통곡물 식빵에 단호박 샐러드와 상추를 넣어 샌드위치로 만들면 포만감은 높고 칼로리는 낮아 아침 대용이나 다이어트 식단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반찬을 그대로 먹는 것에서 다른 요리로 활용하는 것으로만 바꿔도 반찬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같은 재료를 먹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반찬이라도 과유불급입니다. 영양이 풍부한 만큼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반찬별로 섭취 시 주의할 점과 건강하게 즐기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근조림. 당뇨가 있는 분은 조림 시 설탕이나 조청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가 약한 분은 너무 두껍게 썰지 말고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2. 검은 콩자반. 콩은 퓨린 함량이 있어 통풍 환자는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콩자반의 간이 강하면 나트륨 섭취가 늘 수 있으니 삼삼하게 만드세요. 3. 시금치나물. 시금치에는 수산이 많아 신장 결석이 있는 분은 너무 자주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데친 후 찬물에 충분히 헹구면 수산 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표고버섯볶음. 표고버섯은 소화가 느린 편이므로 위장이 약한 분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불린 물은 영양이 많지만 버섯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사용을 피하세요. 5. 다시마채 무침. 요오드가 풍부하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너무 오래 불리면 질겨지므로 10분 이내로 불리는 것이 좋습니다. 6. 부추김치. 부추는 성질이 따뜻해 몸에 열이 많은 분이나 염증이 있는 분은 과다 섭취를 피하세요. 담그고 하루 이틀 내에 먹는 것이 가장 향과 영양이 좋습니다. 7. 단호박 샐러드. 단호박은 GI가 높을 수 있어 당뇨 환자는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샐러드에 마요네즈를 많이 넣으면 칼로리가 높아지므로 요거트를 섞어 칼로리를 낮추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좋은 것을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적당히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주의사항을 기억하면 반찬의 장점은 살리고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소개한 7가지 반찬, 다시 한번 핵심 효과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중간부터 보셨거나 메모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페이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1. 연근조림.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 안정, 장 건강 개선, 변비 예방, 위 점막 보호로 소화 기능 향상. 2. 검은 콩자반. 식물성 단백질로 근육 면역 유지, 안토시아닌으로 혈관 건강 노화 방지, 철분 칼슘으로 빈혈 예방과 뼈 강화. 3. 시금치나물. 칼슘 철분 루테인으로 뼈 혈액 눈 건강 강화, 비타민 오아시로 면역력 향상,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 예방. 4. 표고버섯볶음. 베타글루칸으로 면역세포 활성화, 에리타데닌으로 콜레스테롤 감소, 비타민 D로 칼슘 흡수 촉진. 5. 다시마채 무침. 요오드로 갑상선 기능 지원, 알긴산으로 혈관 노폐물 제거, 칼슘 마그네슘으로 뼈와 근육 강화. 6. 부추김치. 알리신으로 혈액순환 촉진, 비타민 오아시로 면역 강화, 철분 칼슘으로 빈혈 골다공증 예방. 7. 단호박 샐러드. 베타카로틴 비타민 E로 항산화 피부 개선, 칼륨으로 혈압 조절, 식이섬유로 장 운동 촉진. 이 7가지 반찬은 각각의 효능도 뛰어나지만 서로 다른 영양소를 보완해주는 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반찬만 계속 먹기보다는 일주일 식단에 골고루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을 살리는 7가지 보약 반찬과 그 활용법, 보관법, 그리고 실천 가이드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실천의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매일 먹는 반찬 하나를 바꾸는 것, 그것이 내 혈관과 장, 뼈, 면역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당장 마트나 냉장고를 살펴보세요. 연근, 콩, 시금치, 표고버섯, 다시마, 부추, 단호박. 이 재료 중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저녁 바로 건강 반찬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일주일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한 달 후에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여는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4주 함께 실천해 보시죠.
혹시 주변에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께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는 방법입니다. 팔팔한 하루, 건강한 밥상,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